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를 맞아서 개인회생 절차 8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는 8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 접수 전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신청서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나오겠죠. 금지명령 이후에 보전권고 단계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해놓은 것처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보전권고를 잘 마무리하면 개시결정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 집회 이후에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다 갚으시면 면책결정이 나오는데, 면책결정으로 최종적으로 채무가 다 탕감이 되고 신용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8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계가 가지는 의미와 유의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신청서 접수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거나 고민하시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려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연체가 임박했거나 연체라는 거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 겪는 상황이고 당황하고 이제 급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급하다고 아무 사무실이나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 급급하게 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선임했다가 신청서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사건을 재신청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건 진행 자체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소 2-3곳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연체가 임박했거나 연체가 되면 이거 자체로 정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연체가 당장 지금 되었다고 해도 2-3주 내로는 크게 특별하게 바뀌는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가압류 위험이나 이런 위험이 있겠지만, 대부분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위험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무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돌려막기를 기존부터 하셨던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는 돌려막기를 중단하실 것을 강력하게 이제 권고드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청 직전에 어차피 이 돈을 갚는다고 해서 개인회생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변제할 돈으로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의 부족한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이제 축적을 해 놓으신다거나, 개인회생 진행에 필요한 대리인 선임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변호사를 선임하신 이후에 이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한 자료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사무실을 잘못 선택하시거나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곤란함이나 공경에 처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신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면 2주에서 3주 내로 접수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 취합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정리가 필요하거나 의뢰인분들께서 자료를 전달해주지 않으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부득이하게 접수가 늦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무실에서도 안내를 하고 서류 준비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소통이 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지금도 상당히 있는 케이스인데, 접수하고 한 달, 2달, 그 이상 3-4개월이 지났는데 사무실에서 연락도 없고 뭐 접수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왜 접수가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법원이랑 조율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고 사건 번호도 나오지 않았는데 법원하고 조율을 한다?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셔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하시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신다면 대리인을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제 금지명령 신청서도 같이 접수를 하는데, 그럼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고 이때부터는 독촉이 중단되는 단계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일단 가장 큰 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간에 뭐 연체가 안 되신 상황에서 접수를 해서 금지명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크게 체감은 안 되시겠지만, 연체를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뭐 문자부터 전화, 그다음에 우편물, 그다음에 뭐 찾아온다라는 연락까지 받으시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여간 적지 않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접수 후 3일에서 5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경우가 상당수고, 경우에 따라서는 1, 2주 정도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금지명령이 발령이 되고, 이때부터는 채권자의 모든 연락, 독촉,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다만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광주지방법원이라든지 일부 나머지 여타의 법원들 중에는 뭐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거나 채무의 증대 경위가 뭐 사행성 행위라든지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 자체의 진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 이후에 보정 권고 내지는 보정 명령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이 보정 권고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재산을 은닉했거나 편파 변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도박이라든지 주식 코인과 같은 사행성 채무는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사용되었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채무를 감면해 주려면 법원으로서도 돈을 어떤 목적으로 빌렸고 어떻게 사용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채무를 감면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다만 채무 사용 자체가 불성실하다거나 회생위원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쨌든 더 많이 갚는 게 맞다, 더 많이 갚아야만 한다 라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무리하게 변제금을 상향하도록 요구하거나 법리적으로 부당하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등의 보정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대리인 사무실과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시결정인데요. 보정 권고와 보정 명령 단계를 잘 넘으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큰 산을 넘다라고 쓰는 것처럼 개시라는 의미 자체는 이제 회생 절차 자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거다라는 의미이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상으로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사건이 90%는 통과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신청한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개시결정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일부 지방법원 또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간혹가다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채권자 집회는 또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채권자들과의 면담이나 대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오해하시는데, 그런 절차는 아니고 진행 내용부터 보면 변제 현황, 돈을 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잘 납부하고 있는지, 연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채무자가 맞는지에 대한 출석 체크 정도를 5분에서 10분 내외로 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채무자께서는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고, 채권자는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금융권은 안 나오고 간혹가다 개인 채권자가 나오는 경우는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되, 참석하지 않으면 기각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폐지라는 게 더 맞는 단어겠죠. 그래서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라는 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내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면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이 확정되어서 사건이 통과되었다. 그러면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한 거니까 이제 월 변제금만 잘 납부를 하면 되는 단계다. 2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인가결정문을 가지고 혹시라도 계좌나 급여 압류가 된 경우라면 압류 해제도 가능하고 가압류도 모두 해제가 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월 변제금을 모두 다 36개월이든 뭐 60개월이든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면 면책결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 면책결정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모든 빚은 탕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든 변제금을 성실하게 냈다고 하더라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 완료하신 후에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면책결정과 동시에 이제 남은 빚은 소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8단계에 대해서
2026년 신년을 맞이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중요한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정 권고, 보정 명령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이 보정 권고 단계가 승패를 좌우하는데 단순하게 명의만을 가지고 서류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닌 부당한 보정 권고라든지 보정 명령에 맞서서 합리적인 변제 계획안으로 사건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 조력자를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